자, 이제는 이제 측면 가공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조건값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측면 가공에서 봤을 때 이 몇 번을 깎느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2번 깎았잖아요. 그래서 2회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가공 간격은 이 첫 번째 깎은 거하고 두 번째 깎은 거 이 사이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옵셋 간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삭은 이 같은 공구로 정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삭을 한 번 정도 아니 2번 정도 하겠다. 근데 정삭끼리의 간격은 내가 뭐 만약에 뭐 0.5로 하겠다. 이렇게 값을 넣어 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재생성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 정삭 간격이 여기가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정삭 간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황삭 간격이 이루어지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한 번만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한 번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나오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값들을 변경하면서 툴패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좀 쉽게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삭 가공 뭐 실행 깊이 요거는 나중에 이제 깊이 가공하고 같이 묻혀지는 거예요. 같이 깊이 가공에 의해 서로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깊이 가공을 안 하고 바로 링크 파라미터에서 -6을 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깊이 가공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깊이 가공을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은 최대 황삭 간격이라는 이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만약에 Z-6까지 가공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거를 뭐 나눠서 가공을 할 건데 최대 얼마까지 한꺼번에 내려갈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내가 3회를 나눠서 깎겠다 그러면은 요거를 뭐 2 정도만 주시게 되면은요, 재생성을 해주시면은 뭐 위에 XY에서 보면은 의미가 없죠. 그쵸? 깊이 가공이니까. 그래서 약간 틀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깊이 가공이 이루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정면에서 볼까요?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최대 간격을 조절을 하면서 이 횟수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뭐 3을 줬다 간격을, 그러면 여기가 최대니까 2번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간격에 의해서 깊이 가공이 적용이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삭 횟수, 아까 측면에서 한 것처럼 맨 마지막에 정삭을 주게 되는데요, 그 간격을 횟수하고 주시는 거예요. 횟수하고. 그리고 공구 유지라는 게 있는데, 이 깊이 가공을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깊이 가공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깊이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공구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시간적으로 아깝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행동이. 이게 뭐 에어커팅, 뭐 비절삭 가공 이송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줄여보겠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공구 유지를 눌러주시면은 이 부분이 좀 바뀌십니다. 안 바뀌었나요? 잠깐만요. 왜 안 바뀌지?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바뀌게 되는 건데 이제 안 바뀌네요. 공구가 안 뜨고 가공을 절삭으로 들어가는 건데, 윤곽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체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공구로 갈 때 그걸 보여주는데 별로 표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NC 코드로 출력이 됐을 때 이게 XY 좌표값은 같거든요. XY 좌표값은 같은데 단지 깊이만 이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브 프로그램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간단하게 보신다 그러면은 구분이 돼야 되니까
측면 가공을 이제 없앨 거예요. 그냥 깊이 가공만 넣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코드 보기가 힘드니까. 깊이 가공을 위해서 3회가 들어갔어요. 그쵸? 깊이 가공 3회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깊이 가공 3회에서 이제 NC 코드를 뽑아 보면은 G1을 넣어서 NC 코드를 뽑아 보면은요. 자, 이렇게 코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코드 전개를 보시게 되면은 Z-2로 내려가 가지고요. 그쵸? Z-2 내려와서 XY 가공을 쭉 한 다음에 Z-4로 내려가서 또 가공을 쭉 하고요. 그쵸? Z-6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우리가 조건에서 이 서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겠다. 서버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 뭐 중분하면 이제 G91이 들어가는 거고 절대면 G90이 들어가는 거고 차이는 뭐 별로 크게 코드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이용해서 들어갔다고 치면은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의 주 프로그램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주 프로그램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주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Z값에 관련된 것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Z값에서 나머지 이제 보조 프로그램에서 XY 좌표값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Z-2로 내려간 다음에 M98P001 해가지고 보조 프로그램 얘를 호출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형상을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M99에서 주 프로그램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다시 율로 넘어가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Z값이 진행이 되고 또 다시 보조 프로그램 호출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할 때 나눠서 출력이 되니까 좀 간결해졌죠. 양이 좀 줄었잖아요. 아까는 라인 수가 몇 라인이었냐면은 96라인이었어요. 그렇죠? 96라인. 근데 보조 프로그램을 호출을 하니까 한 55라인으로 줄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깊이 가공이 횟수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은 더 많은 차이가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보조 프로그램 해제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깊이 절삭 순서를 보시게 되면요. 윤곽 기준과 깊이 기준이 있어요. 그럼 요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윤곽 기준은 이제 체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뭐 깊이를 내가 뭐 3회에 걸쳐 산다 그러면은 이 윤곽에서 하나의 윤곽에 대해서 3번 깊이 가공을 하고 다음 윤곽 가가지고 다시 3번 깊이 가공하고 그런 식으로 가공이 되시는 거고 깊이 기준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Z-2에서 여기 한번 가공하고 여기 한번 가공하고 Z-4에서 다시 가공하고 이런 식으로 깊이 기준으로 내려가는 게 깊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경사 가공 실행 요걸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테이프가 져 있는 가공을 할 때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경사를 얼마나 줄 거냐. 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체인 잡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사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입뽑기가 있어요. 진입뽑기 구간은 진입뽑기는 얘를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진입은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이 진입이고 다 한 다음에 가공 이쪽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진입 중에서 이게 직선 구간이 있고 원호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과 복귀 사이에 오버랩 구간이 있고요. 그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들을 조금 바꿔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해하기가 잠깐만요.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 놓을까요? 어디야? 그래서 조건에 가서 값을 바꿔보시면은 오버랩은 얘 진입과 복귀에 얼마나 겹치느냐예요. 그래서 여기 값을 만약에 눈에 보이게
뭐 5 정도 넓혔다고 치시면은요.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시는 게 보이시죠? 그쵸? 오버랩이 됐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시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구가 닳고 그러게 되면은 오버랩 구간을 0으로 맞춰 놓게 되면은 여기 약간의 미절삭 부분이 살짝 남습니다. 그래서 오버랩 구간은 살짝 주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 정도 줄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닫힌 요소의 중간점 위치 진입 복귀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이 요소를 갖고 체인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은 이 요소의 중간 부분으로 진입 진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를 체크를 해제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쪽 끝에서 진입을 하고 이쪽 끝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생성을 하면 이렇게, 그렇죠? 끝에서 들어가고 끝에서 빠지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시죠? 네, 통상적으로 보통 이렇게 뭐 중간에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직선 구간, 원호 구간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진입이. 그래서 이 접선 아시죠? 접선, 직선 구간은 접선. 그래서 이 접선으로 들어갔잖아요. 접선, 이 호에 접하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접선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이 호에 대해서 이쪽으로 진입을 하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바꿔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서 들어갔죠, 그쵸? 보이시나요? 진입 쪽만 고쳤기 때문에 이 진출 쪽은 안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접선에 놓고 사용하시는 거고, 여기에 있는 길이값 100하고 되어 있는 거는 TDU예요. 툴 다이아메타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툴이 우리가 12파일을 썼기 때문에 100% 하면은 여기가 12mm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값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요거를 길이를 뭐 4로 주겠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 퍼센테지가 바뀝니다.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요. 램프 높이는 이제 뭐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진입을 할 때 살짝. 그 오버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거기 반경값 굳이 안 크고 좀 줄여서 할 수도 있겠죠. 뭐 6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각도가 90도잖아요. 지금 현재. 이 각도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진입점 사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진입점을 특별히 거기서부터 진입을 해라 할 때 찍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내가 뭐 진입 쪽에서 들어가 있는 거를 복귀 쪽으로 넘기고 싶다 할 때는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처음 가공 깊이만 진입 적용은 이 깊이 가공을 하면 여러 번 나눠서 가공을 하잖아요. 그때만 진입 복귀를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입 먼저 사용 후 Z축 진입은 XY가 먼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속도 적용은 진입 진출을 할 때 내가 원래 줬던 그 피드 값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피드 값을 주고 싶다. 진입 복귀 때 많이 뭐 충돌이 나서 공구가 깨지니까요. 더 약한 값을 주고 싶을 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윤곽의 시작 경로 종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랑은 좀 달리 쓰게 되는데요. 우선 확인 눌러주고 변경사항 줄여 작아졌죠. 그러면 어쩔 때 쓰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진입 복귀를 안 쓸 때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경로를 조금 확장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매뉴얼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만약에 진입을 여기서 9mm 정도 더 넓혀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끝점도 더 넓혀서 빠지겠다 한번 봐보세요.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닫힌 요소 중간에 켜져 있어 가지고 표시가 안 났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좀 더 떨어진 데서 들어가는 거죠. 9mm 아까 떨어진 데서 들어가셔가지고 살짝 또 빠지시는 거죠. 그쵸? 더 많이 여기서 이만큼 빠졌잖아요. 그쵸?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얘를 뭐 많이 건들지는 않고요. 얘를 작업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관통 요거 같은 경우는 얇은 플레이트 가공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많이 쓰지는 않아요. 여기가 만약에 스라에 딱 맞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밑에가 가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통량을 더 주겠다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링크 파라미터에서 그걸 계산해서 더 추가로 더 넣게 됩니다. 관통은 잘 안 쓰고 측면 가공 얘기했고요. 탭은 뭐냐 그러면은 얇은 플레이트를 딸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얇은 플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프라모델 같은 거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끝에 살짝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남겨놓고 작업할 때 탭을 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나머지, 그리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평면이 자주 틀어집니다. 평면 틀어지니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우리가 2D 작업을 하니까 평면 다 맞아 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절삭률은 아까 설명을 어저께 했었고요.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굳이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큐프 쪽에 서머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까지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